쌤이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는 컨셉의 수업에서는 고비는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을 엄청 잘하자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겨울 방학을 위한 준비, 그리고 혹시 수투할 때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이제 목적이 크다고 했잖아.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사실 할 얘기는 물론 이제 많은 과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큰 고비 넘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지금부터는 러프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수업 준비하면서 쌤이 그렇게 느껴서 그래. 너희들이 듣고 다르게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처음에 극한 이야기 조금 할 건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극한 얘기를 좀 해봤지. 극한은 사실 쌤이 느끼기에는 이제 중요한 흐름은 아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중요하게 나오는 건 별개의 문제 알았지. 근데 전체적인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고 싶은 거니까 미분은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함수들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공식이 추가된 게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랑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추가로 배웠어. 그리고 나서 저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미분할 수 없는 함수들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방식으로는 이제 미분을 하기가 좀 곤란한 함수들이 있었고, 그런 함수들을 미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분을 추가로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딱 고분 미분 하나만 이제 수투에서 배우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어디에서 미적분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 미적분에서 배우게 되면서 이제 미분법의 공식 이거 플러스의 공식도 조금 생겼어. 사실 뭐 삼각함수에 대해서만 추가로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목수 미분이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이었고, 그 다음에 내개변수 미분,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 그리고 역함수 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5개의 미분법을 이제 미적에서 추가로 배우게 되었다. 맞지? 오케이? 근데 이거 하면 사실 쌤이 봤을 때는 단원 전체에서 해야 될 이게 거의 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추가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각 반에서 도함수의 활용을 꽤 진행을 많이 했더라고. 꽤 진행을 많이 했는데 도함수의 활용이 속도와 미분에서 끝나거든. 근데 방부등식 들어간 거 같지 지금 너희들?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어디까지? 그래프까지 간 건가? 그래프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그 뭐지?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주제가 도함수의 활용이야.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의 주제들을 쌤이 쓰게 되면 너희들이 알게 되겠지만 사실 오히려 수투보다 적어. 하나 줄어. 그러니까 그 평균 값의 정리랑 이제 롤의 정리가 빠져. 그건 이미 정리가 끝나버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 다시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투랑 똑같은데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니까 뭐 틀리든가. 그래서 이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라는 주제만 좀 추가. 우리가 수투에서는 증가과 감소까지만 이야기하잖아. 볼록성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수투에서도 이제 러프하게 일단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당장 먼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두 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분의 1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쓰고 분모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 미분 이렇게 쓰는 거였지. 맞지? 오케이. 두 번째, 지분 F를 미분하래. 어떻게 썼지? 분모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쓰고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고. 쌤이 이제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친구는 아마 이 친구는 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마이너스 x 제곱분에다 외우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이야기해볼게요. 목수 미분하면서 이제 공식이 추가되는 게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그 삼각함수, 도함수는 다 외울 수 있겠어? 사인 미분은 뭐였지? 쓰는 건 좀 그냥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로 하자. 사인 미분은 뭐였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오케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지금 코탄젠트까지 같이 세트로 기억하면 된다고 했지.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오케이.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그럼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 일단 합성함수 미분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고, 이 친구를 미분하래. 그러면 f' gx 곱하기 g'x. 근데 이제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었지. 속함수를 이제 겉함수를 미분하고 f를 미분하고 속함수 미분한 걸 곱해준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겉미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속미분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변화율에 대한 감각까지 가지면 넘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체인 룰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좋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식이 너무 복잡해서 바로 할 수가 없네. 이제 거기 중간 단위를 하나 끼우자니 u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u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해주게 되면 된다가 합성함수 미분법이자 체인 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미분을 외우고 싶다.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고 y라는 변수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이제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 혹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미분하는 건 항상 뭐라고 했었지? 미분은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dy dx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dy dx를 항상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분자해 쓰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분모에 쓰겠다는 거지. 결국 이 y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니까 얘는 g't와 같은 거고 얘는 f't와 같은 거야. 사실은 외우고 싶다. 그러니까 결론을 받아내는 건 별일이 아니다. 이제 구조를 이해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거지. 그거는 너희들이 경험과 어떤 정보가 누적되게 되면 좀 더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음함수 미분은 이제 음이 뭐였냐? 음함수가 뭐였냐? 우리가 모든 이제 두 문자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두 문자 초과여도 괜찮아. 그들 사이의 관계를 잘 쪼개면 이제 어떤 함수 관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정의역 공역을 세팅을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친구 내가 이렇게 자르면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자, 너무 극단적인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서 숨겨진 형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걸 양함수로 표현을 하지 않고서도 음함수 표현 상태 그대로 미분을 하고 싶다였어.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결국 우리는 항상 dy dx를 구할 건데, 이제 y에 대한 식을 어떻게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 이슈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음함수 미분에서 핵심은 이거, 그러니까 y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가 이슈인 거지. 물론 꼭 이게 y에 대한 식이 필요가 없어. t에 대한 식도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z에 대한 식도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체인 룰에 의해서 얘를 잘못 썼네. dy dx 곱하기 dy라고 바꿔 쓰게 되면 결국 이게 약분되는 것처럼 다루어진다가 체인 룰이잖아. 그리고 gy라고 쓰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이 어때? 같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라니까 그냥 g'y인 거지. dy, dx, g'y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이걸 관례적으로 g'y, dy, dx라고 쓰고, 좀 더 간단하게 쓰고 싶을 때는 g'y 곱하기 y'으로 써도 괜찮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마다 호불호가 좀 있더라. 대부분은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 이게 음함수 미분이었고, 역함수 미분은 조금 더 까다롭다. 우리가 이제 f의 인버스를 g라고 잡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건 f랑 g랑 합성하게 되면 당연히 x가 나오잖아. 그래서 g'x는 한쪽 생략했네. 다시 이 식을 양변, 이거는 이제 g가 f 역함수일 때 항등식이 되거든. 그래서 저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습니다. 항등식이란 말은 좌변 우변식이 실제로는 정리하면 똑같다는 얘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f'gx 곱하기 g'x는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g'x는 f'gx분의 1이 되더라. 그리고 만약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치면 fa는 b라는 관계가 주어지면 gb는 a라는 관계가 세트잖아. 이게 세트라. 그러면 여기다가 x에 b를 대입하게 되면 g'b는 f' gb가 되니까 a로 바뀌겠지. a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관계랑 미분계수 구하기까지 같이. 그리고 그림 그려서 우리가 y는 x 대칭해서 했던 거 기억하지?
그 구조까지 기억하면 함수 미분은 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이계도 함수인데 이계도 함수는 그 기호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떤 도함수 dy dx를 다시 미분하는 게 이계도 함수고 얘를 우리가 간단히 d2y dx 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대. 이게 전부입니다. 자, 기억이 나? 이제 막상 듣고 나서 돌아보니까 생각만큼 헤비하진 않지. 그래서 그냥 그럴만하지? 오케이. 자. 적당히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게 많아서 압도가 되는 게 약간 있거든. 근데 그거만 잘 무시하면 사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너희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자, 그럼 합시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대기신 북쪽으로 합시다. 사실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민 좀 많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수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함수만 바꿔서 여기서 하는 거잖아, 맞지? 사실 그냥 엄청 간단해. 결국 이거 계산 잘하면 풀이법은 똑같아요. 아예. 오케이,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거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별 주제에 대한 딥함은 수투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 지금은 미적분은 딥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개념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투가 사실 더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자, 접선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구하기지, 구하기. 그리고 이제 접선의 활용 같은 주제들이 있는데 책이 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사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봅시다. 구하기는 보통 우리가 크게 어떻게 분류하지? 유형을 세 개로 분류한다, 맞지?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주어진 대로 어떻게든 풀면 되지.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카테고리 우리가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할 때는 분류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그냥 문제 풀겠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1번 볼게요. 1번. 수투 잘하면 얘 잘합니다. y는 x 더하기 1 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곡선 위에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점을 알았으니까 기울기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미분하라니. 복수 미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y 프라임 분모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 분자 그대로 그리고 분모 미분 이렇게 하는 거였지.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고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니까 지우면 2만 남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1의 제곱분 2가 되어서 기울기가 2가 되네. 그러면 y는 2배에 x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괜찮아? 해라 안녕? 잘 이해하고 있어?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적분은 계산량이 꽤 되기 때문에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식조작은 최대한 하고 들어가는 거야. 미리 세팅 다 해놓고 내가 편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을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졸업하고 미분하면 조금 더 좋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감각은 좋은 것 같거든. 아까 이야기 하려다가 깜빡해버린 게 있는데 우리 합산함수 미분의 활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fax 더하기 b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f 프라임 검 미분하고 속 미분을 하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1차원 계수 a만 딱 곱해줘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쌤이 아까 외우라고 한 공식 중에 나는 외워서 쓴다고 한 공식이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 이거 외우고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도 미분하면 y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1 미분하면 0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실수변을 앞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분의 1을 미분하는 건데
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그냥 x 더하기 1을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한 다음에 1차 함수를 앞에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얘는 1차 함수가 1이니까 결국은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실 저런 계산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 다 생각하면서 계산합니다. 자, 여튼 그 다음에 2번은 x sin x 미분은 너무 간단해서 넘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야. 우리가 항상 직선을 결정할 때는 정보가 몇 개? 두 개. 점 두 개. 점 하나, 기울기 하나. 근데 이 친구는 기울기, 우리 미분은 어차피 기울기를 얻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제 점만 찾아서 풀면 되겠지. 일단 해봅시다. 1번 볼까? 1번. y는 ln x-1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이 뭐 m이 1 이렇게 될까? 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접점을 구하라는 얘기지. 미분을 하자. y''은 x-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다시 1차식이 합성되면 1차식을 그냥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한 다음에 1차 개수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게 1이 되면 x 값을 찾자는 거야. x는 2가 되겠네. 접점의 좌표는 2,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0이 될 거고 기울기가 1이면서 2, 0을 지난 접선이니까 y는 1 곱하기 x-2가 되겠다. 2번도 그냥 기울기 2인 직선 찾으라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제 3번 가겠습니다. 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y는 x분의 ln x 원점에서 y는 x분의 ln x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 곱박점 유형인 거지. 곱박점 원래 풀이가 두 개 나왔지. 풀이가 두 개 나왔지. 첫 번째는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까? 의의 점에서의 접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곱박점을 지난다. 이 직선이 곱박점을 지난다라고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지?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 점과 이제 곱박점의 기울기, 점과 곱박점의 기울기가 같다거나 점에서 이 임의의 점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상하다. 하여튼 글씨를 짧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푸는 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집들에서 설명하는 풀이들은 대부분 첫 번째 풀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2번 풀이가 더 간단하거든. 그래서 2번 풀이로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y는 x분의 ln x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만한 건더기는 좀 있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따가 일단 내가 원점에서 접선을 그래. 이 접선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요 접선을 찾으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t분의 lnt라고 놓자. 요 단계를 한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뭘 하자는 얘기냐면 점과 곱박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랑 이 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그래야 접할 바는 알지. 승민 안녕? 예. 자리하고 있어? 예. 어려운 얘기는 사실 없어.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거 이은 기울기는 뭐야? t분의 lnt 이렇게 되겠지. 요게 지금 요 점과 곱박점을 이은 기울기야. 괜찮지? 이렇게 원래 배경 써줄까? 배경 이렇게.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점의 좌표를 t라고 잡았으니까 미분에서 t 비입하면 되지. y 프라임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쓰고 여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뭐야? 이건들 요걸 만들어야지, 맞지? 그래서 x제곱분의 1-lnx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t제곱분의 우리는 이제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1-lnt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 t제곱과 이거 한 줄 더 쓸까? 한 줄 더 씁시다. t제곱분의 좌변을 고쳤으면 lnt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t제곱분의 1-lnt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t제곱 이제 이게
이 친구 정역이 양수인 거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잖아. 양수인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t가 양수라서 약분해도 괜찮고 lnt는 1-lnt가 될 테니까 그러면 lnt가 2분의 1이 되겠다. 맞지? t는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접점이 우리가 접점의 x좌표가 2의 2분의 1제곱을 사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접점을 쓰게 되면 2의 2분의 1제곱 여기다가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 대입하게 되면 2의 2분의 1제곱분의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숫자 이거 못 쓰겠다. 맞지? 어쨌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x에 2의 2분의 1제곱 대입하면 여기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2의 1제곱이 되어서 2가 될 거고 1-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괜찮지? 어이구 유경이 졸린다. 너무 쉬워서 그래. 맞지?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 자 어쨌든 2의 2분의 1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이거 봐. 너무 쉬워서 이유가 넘치지? 진이 혹시 질문 있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어? 이게 어색함, 불편함 이런 거는 꽤 있어. 익숙하지 않은 건 팩트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논리 자체는 사실 좀 많이 간단하고 있어. 그래프는 이런 느낌도 좋거든 사실.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사실 이제 증명의 대상은 아니긴 한데 이제 x랑 lnx 중에 누가 더 셀 것 같아? 지수함수랑 단함수 중에 단함수가 더 세야 지. 단함수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서 이제 0으로 꽂히면 돼. 점근선 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lnx를 하게 되면 이때도 다항이 더 세서 0으로 가는 게 더 세서 이제 얘가 더 세게 0으로 가고 얘는 음수라서 lnx 음수는 맞지. 얘는 0과 1 사이에서 x가 0과 1 사이에 얘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0으로 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마이너스 무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가 0으로 간다고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저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x절 대입하면 이거 체크하고 어차피 그래프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라서 지금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시다. 4번. 4번은 이제 곡박점에서 이제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 접선 개수 구하는 거야. 사실 이제 이 접선 개수가 약간 이제 미묘한 친구지. 접선 개수 원래 어떻게 구해? 괜찮아. 접선 개수 어떻게 구하지? 지금 쌤이 질문 수투 질문이에요. 수투 질문. 히타가 접선 없게 접선 개수 어떻게 구해? 수투의 접선 개수 구하는 문제 아직 안 풀었어? 그럴 리가 있나? 진짜 안 나갔어? 내 승사한테 물어본다. 오, 잠시만. 승부는 접선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그래프. 그치. 그래프 풀이도 있지. 그래프 풀이도 있지. 네, 일단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이해돼? 이거 이해 못해. 이해해? 리얼로? 그러면 이 말이 틀렸다는 것도 알겠네? 몰랐어요. 자, 접선 개수랑 접점 개수랑 같다. OX. 민수야, OX. 쌤이 X라고 했잖아, 조금 전에. X라고 하지. 아니, 없잖아. 근데 별거 아니야. 나중에 너 다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삐꾸다 맞지? 하나도 안 잡하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접점 개수랑 접선 개수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수투에서는 3차 함수에서만 접선 개수와 접선 개수를 묻는 문제가 3차 함수에서만 나오거든. 근데 3차 함수는 항상 접선 개수와 접점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두 번 접하는 상황이 생겨야 접선 개수와 접점 개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 맞지? 근데 3차 함수가 직선과 두 번 접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타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대답할 때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내가 왜 라고 물어볼 거거든. 오케이? 고민돼? 머리를 써?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야? 아니야, 수학 공부하는 거야. 수학은 뭐 하는 과목이야? 머리 쓰는 거야, 머리 쓰는 거. 맞지? 지성을 활용해야 돼. 우리가 교점의 x좌표의 의미가 뭐지? 교점의 x좌표의 의미가 뭐지?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 나왔지? 맞지? 근데 접할 때는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3차랑 1차랑 연립했는데 중근이 두 개 생길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불가능하진 않지. 그래서 두 번 접할 수가 없어. 3차는 무조건 직선 한 번만 접해. 최대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따라서 접선 개수와 접점 개수는 항상 같아. 4차 함수는 중근을 두 개 가질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접점 개수와 접선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다른 설명, 기하적 설명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쌤이 풀어본 문제 중에는 이거랑 이거가 다른데 얘를 구하세요라고 내는 문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상황을 물은 적은 많거든. 상황 자체는 물어. 근데 그걸 이제 접선 개수와 연결해서 문제를 낸 적은 아직은 없어. 앞으로 나오면 알았어요. 자, 아직은 없었어. 아직은 없었어. 오케이, 아직은 없었다. 그래서 쌤이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 접선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접점 개수를 구할 거야. 접점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이 뭐였지? 접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그 미정계수의 값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물론 얘는 좀 불편해서 이렇게는 잘 안 되긴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질 낼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데 좀 덜 낸다에 가까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제 그런 거지.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접선 개수가 같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 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a, 0. 그 다음에 y는 x 곱하기 2의 2x 제곱. 여기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게 낫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a, 1이 사실 곡박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풀이 컨셉은 두 개가 있다. 곡선이 이미에전에서 접선을 구하고 이제 그 접선이 이제 곡박점을 지난다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의 점을 잡고 이제 접선과 그 주어진 점과 곡선 위의 점과 곡선 밖의 점을 이은 선분의 교기와 그 점에서 접선의 교기 같다를 가지고 등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편하게 하면 되느냐? 우리 아까 풀 1을 했으니까 이제 풀 1을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미분의 y는 2의 2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의 2x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하면 2x 더하기 1 곱하기 2의 2x 제곱이 되나? 자, 그럼 우리 접점 x좌표를 t라고 하자. t라고 하자. y는 2t 더하기 1 곱하기 2의 2t 제곱 곱하기 x만은 t 더하기 t 곱하기 2의 2t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얘가 뭐야? 이 친구 의미가 뭐지? 곡선 위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나왔지. 괜찮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중에 우리 누굴 지나는 걸 원한다고? A, 0을 지나는 걸 원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겠지. 자, 0 2t 더하기 이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접점은 x잖아. 오케이. 그럼 실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 오케이. 근데 친절하게도 이 t제곱은 항상 양수라서 등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날려도 괜찮다. 그럼 이제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따라서 접선이 몇 개네? 접선이 몇 개네? 2개.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이거든. 2차 방정식 내림차순 전개사 평별식 양수. 이렇게 양수 표현을 괜찮니?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수투에서도 어렵지 않아. 수투에서는 근데 약간 승모가 그 그래프로 푼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친구는 그래프로 풀기가 좀 곤란한 게 우리가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지금은 안 되잖아. 나중에 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개형이 좀 명확해서 그래프로 추론이 사실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초월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해도 꽤 많은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번 것으로. 자, 5번 갑시다.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관계식이 매기만으로 주어졌을 뿐이지. 1 더하기 t의 제곱 1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y가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t. 그러면 이제 t는 2에 대응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럼 이제 x에다 여기 2 대입하면 5분의 마이너스 3 5분의 마이너스 3 여기 대입하면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뭐 구해서 dy dx 구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거기다 t에 2 대입하면 좀 기울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어색했는데 얘는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군요. 이것도 아까처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얘를 꽂혀 쓰기를 마이너스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 자, 저렇게 하고 미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근데 쌤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암산을 한 거지? 봐봐. 아닌 거 알지? 아니야 알지. 이거 하지 말고 쉬운 걸 하자. 승민아, 예. 우리 많이 써버렸네. 저 표명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예. 어떻게 했지? 저기다 저기다. 분자에 1 빼고 1 더해가지고 뺑뺑 아니야. 2 빼고 2 더하고 1 빼야지. 네. 아니 4지. 1 더하고 1 빼는 거 맞네? 승민이가 맞았어. 사실은 결과적으로 맞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얘가 묶이면 2x 더하기 2로 될 테니까. 맞지?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빠른 거 있었잖아. 히타기 알아? 이거 좀 빨리 하는 방법. 이거 뭐냐? 고1 때 다 x 앞의 개수비 2 이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2 대 이거 기억 안 나? 다 했지. 그래서 x 더하기 2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맞지? 진영 안녕? 너무 졸려? 너를 위해 이거 한번 보고 볼래? 너 이탈리아 하나 있다. 아유. 맛있는데 좀 쉬어. 해놓고 줄까? 사실 밑에 있는데 한 박스 더 있었어. 이거는 못 치겠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런 거 잘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사소한 기분. 승민아, 예. 인사연습 이런 거 좀.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t제곱도 그냥 어차피 하나의 문자잖아. 맞지? 한 덩어리니까 저걸 세모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건 x처럼 1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니까 x 앞에 개수비 쓰고 그 다음에 분모 0되는 x 분자에 대입하면 되는 거지.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뭐 아무튼 특별하게 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이거 미분하자. 저거 0 1 더하기 t의 제곱의 제곱분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안 쓰고 시작했네. 마이너스 쓰고 제곱하고 그다음에 2도 앞으로 뺍시다. 그리고 분모 미분 2t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미분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모가 문제에 다 식이 있으니까 1 더하기 t의 제곱에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제 날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t 1을 대입하자. 그럼 2가 될 거고 분자는 5 빼기 2가 맞지? 그럼 여기가 3 8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정설 방정식은 y는 이제 8분의 3 x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계산 잘 했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갑시다. 아니 질문 있으면 해야 알지. 이게 뭐 약간 그런 거지. 쌤이 오늘 계획된 지도 한 60페이지 나갈 것 같거든. 좀 줄이고 싶지 않니? 좀 질문을 해줘. 이게 그런 게 있어. 지금 하는 내용은 아까도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다고 적다고. 그냥 수투 내용에 함수만 초월함수 다 바꾼 거야. 그러면 쌤이 그거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제 진영이처럼 이렇게 해주면 아는 거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내 생각 하는 게 되잖아, 맞지, 진영아? 그렇지? 자, 어쨌든 봅시다. 2의 x제곱 더하기 이제 음함수 표현이야. 음함수 표현 2의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2y 마이너스 1제곱 2의 2y 마이너스 1제곱은 2 이렇게. 자, 여기 위의 점 0,2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네. 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해서 미분계수 구하면 되겠지. 자, 미분합시다. 2의 x제곱은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그대로 두고 얘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2y 마이너스 1제곱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y 마이너스 1을 미분한 걸 곱하는 겁니다. 그럼 2y 마이너스 1에서 다시 y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한 거야. 그럼 2가 되겠지. 그리고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뒤에 y 프라임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는 0 이렇게 씁니다. 괜찮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친구를 미분하라고 하면 이 친구를 x처럼 생각하고 일단 미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2y-를 미분한 걸 곱해주는 거야. 2y-를 미분하는데 y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고 2라고 쓰고 그 뒤에다 y 프레임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괜찮니? 다시. 아까 우리 어떻게 얘기했지? gy를 미분하는 건 d dx 하는 거는 이제 g 프라임 y dy dx 이렇게 쓴다고 했었잖아, 맞지? 결국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g 프라임 y 쓰고 사실 이거 아니고 이제 y 프라임 써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g를 그냥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 프라임을 곱하면 된다. 근데 그 전에 이 친구는 지금 이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2y 마이너스 1제곱이 합성이 되어 있잖아, 맞지? 그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미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연습을 좀 하면 돼. 연습 좀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조금 닮았나? 체감이. 연습 삼아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더 해보면 2y 제곱 더하기 3만 해보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래. 미분하라는 말은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무조건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y에 대한 식이지만 뭐 어떻게 하라고? 얘를 x처럼 생각하고 그냥 써 그대로. 실수함수의 미분이니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곱해주는 거지. 근데 얘를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해. 4y 더하기 3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 y 프라임 곱해주라. 괜찮니? 자, 다시. 괜찮아? 용기? 있니? 자, 얘를 x처럼 생각하고 이번에 코사인이지 뭐. 괜찮아? 그리고 그냥 이거를 미분한 거 곱해줘. 4y 더하기 3 그리고 뒤에 그냥 y 프라임만 곱해줘. 시간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상태 그대로 x 0 넣고 x 0 넣고 y 2분의 1제곱 넣어. 2분의 1 넣어. 그럼 이제 1 될 거고 1b y 프라임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따라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지나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히타기 질문 있어? 약간 질문 있는 편이겠는데. 자, 여튼 넘어갑시다. 뭐 밑에 뭐 좀 질문 좀 있나? 이거 한번 해볼까? 저기 1번에 이런 거 아니고 이게 너희가 사실은 뭐냐 음함수 미분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불편할 거라고 쌤도 생각해. 그래서 그냥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미분 한번 해봐요. 자, 시험을 또 시키면 이제 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참게. 자, 지금 봅시다. x 미분하면 1, 코사인 y 곱을 미분하는 겁니다. x 그대로 두고 코사인 y를 미분하는 거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라고 쓰고 그냥 뒤에다가 y 프라임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아, 이제 y 미분할 차례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거기다가 그냥 y 프라임을 곱해줘. 그리고 코사인 x. 아, y 그대로 두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거는 제가 괜찮아? 승일아, 이해하고 있어? 이런 겁니다. 자, 와서 벌써 한 파트 끝나버렸습니다. 접선을 먼저 쉬게 봤어. 쉽지?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와 감소 부피극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증가 감소는 지금 배운 지 일주일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아시지? 증가 감소 부피극소는 확실히 잘 알겠지? 잘 알겠지?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러프하게 조금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증가한다는 말이 뭔 말이지? 증가한다는 말이 뭔 말이지? 다들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 표현하는데 약간 틀릴까봐 혹은 이제 또 이렇게 애매하게 틀리면 또 마음 아픈 거 같지. 이야기 못하는 걸 생각합니다. 자, 정리역에 속하는 쌤이 여기 문장을 생략한 거예요. 정리역에 속하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이거이면 F야. 이거일 때 함수 fx가 증가라고 하는 거지, 맞지? 괜찮니? 그러니까 더 큰 x가 들어갔을 때 함수 값이 더 커지면 증가야. 그러니까 자, 정역은 여기라고 합시다. 정역은 여기라고 합시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라고 합시다. 이 세 함수는 모두 정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만 확인하는 거야. 즉 증가와 감소는 저게 교과서들 정의입니다. 쌤이 생략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저게 전부입니다. 즉 미분 가능이나 연속은 증가 감소의 정의와 무관하다. 맞지? 무관하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논의 범위를 좁히는 거지. 이때 만약 f가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 f가 증가야. 그렇지? 승민아 맞지? 승민이가 약간 좋은 것 같아. 자, 잘 봐.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거짓이. 희탁이한테 투자를 나왔지. 거짓입니다. 몇 틀렸지? 아, 병목적.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는 x 세제곱 함수는 0에서 이 미분계수가 뭐야? 0이잖아,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니까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미분계수가 양수일 수는 없겠지. 양수 아닌 경우 존재하긴 합니다. 다시 f가 증가이면 f 프라임이 0 이상이라 이렇게 쓰면 승민아 계속 나한테 물어도 괜찮을까? 어제 맞아 틀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오 맞아. 자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야? 승민 깨잖아. 이거 하다 보니까. 그치. 상수인 구간이 존재하게 되면 그게 반례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다 괜찮은 거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풀게 되거든 문제를 풀 때. F'이 0 이상이란 말과 F가 증가란 말을 필충으로 바꿔서 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야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단서를 붙이는 거지. 단 F가 상수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저런 단서를 붙이면 F'이 0 이상이란 말과 F가 증가한다는 말을 우리는 필충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이걸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괜찮니? 질문 있어? 기타가 뭐 궁금한 게 있는 표정인데? 너희 맨날 이렇게 풀고 있잖아, 맞지? 아니야? 맨날 이렇게 풀고 있어, 맞지? 이렇게 풀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우리 이름 있는 함수, 우리가 아는 이름 있는 함수 누가 있지? 다항함수, 맞지? 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 있나? 무리함수, 유리함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이 중에서 상수 구간이 있는 함수는 누구밖에 없어? 상수 함수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 이름을 가진 함수 중에 상수 구간을 가지는 함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함수에서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상수 구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이런 함수가 거의 없다. 맞지? 예외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그럼 뭐야? 이거 둘은 같은 말을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했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격대국 싸움. 사실 생각해보면 겨울방학 때 쌤 수업 들었던 사람이 있을 건데 그때 내가 이것도 완전 진심으로 설명했었는데 나중에 뭐 기억할 리가 없지. 그치? 쌤도 반년 전에 일을 잘 기억한다. 어쨌든 봅시다. fx가 요새 이제 1학년 수업만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감이 떨어졌어. 이게 그때의 정의거든. 괜찮아? 다 눈에 익숙해? 그러면 내가 겨울방학 때 했던 예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 없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해나야, 없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없었던 사람. 아 그래? 알았어. 자, 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5개의 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판정하는 겁니다. 기타 같네? 기타기부터 할까? 이게 제일 쉬운 거부터 하나 골라서 하면 돼. 확실한 거. 이게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 제일 그게 C. 그래. C는 뭐야? 그래. 이거 너무 쉽다. 그래. 난 기타기 약간 용기 있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 승민아. A A. 오, A.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 역수. 오. 그때 N 국소지 맞지? 승민이 약간 멋있어. 자, 그다음 승호야.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하는 거야.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면 극대이자 극소인지. D D. 아무것도 아니고. 땡. 자, 승진아. 너희 차례. E 뭐야? 오, 그래 맞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진영. D. 아니 D 몰랐잖아. 그때 아니야. D 극소입니다. 극소야. 해라. B 뭐야 B? D요? B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 오케이? 왠지 알겠어 전부 다? 설명 안 해도 돼? 피타기는 약간 멋있다. 야 이거 왜 그때야? 그쵸. 갑자기 제가. 얘는? 그쵸 갑자기 제자.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게 진짜 사실은 좀 멋진 표현이거든. 어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였지? 혹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수학에서 어떤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똑같은 단어인데 더 이해가 쉬운 단어가 뭐지? 우리가 어떤을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쓴다? 수학에서 임의의라는 단어는 수학에서 기호를 이렇게 쓴다. 그래서 나중에 쌤이 대학교 때 미적분학을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때 쌤이 처음 미적분학을 듣는 교수님은 진짜 약간 그 수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진짜 극단적인 수학 교수님이셨거든. 딱 들어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셔. 출석도 부르고 가서 쓰고 나가. 근데 영어밖에 없어. 다 기호 영어만 쓰는 거죠. 한글 거의 없어. 어쨌든 이런 걸 다 치고. 쌤 그런 사람 아니야, 알지? 아 예, 그런 사람 알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은 저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존재한다와 똑같은 의미예요. 임의라는 단어는 모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O를 뒤집어서 A를 만든 거고 이거지스 E를 뒤집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뭐한데? 존재한대. 어떻게 되는? G보다 G 주변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은 것만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G 주변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지? 더 작거나 같지? 그럼 극대가 되는 거야. 괜찮아? 얘는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G 주변에서 뒤에 이거 혹시 색칠된 거 보였지? 이 친구에서의 함수값이 자기 주변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작거나 같지? 오케이? 근데 그런 구간을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라도 잡을 수 있으면 극소인 거야. 그러니까 쌤 이거는 얘가 더 작은 애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구간을 내가 하나라도 잡을 수 있으면 걔는 극소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게 극대와 극소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지금은 2017년부터가 바뀌었어. 지금은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죠. 괜찮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내신에서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꼬아서 기억님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럴 때 좀 나오고 수능에서 오히려 잘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약간 쪼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가 없어?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할 때도 불연속일 때도 극대극소 자체는 정의된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이제 f 프라임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f 프라임이 존재하게 되면 이제 도함수의 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 판정을 할 수 있게 되겠지. 이 친구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물론 여기 0이 되는 곳이 있었겠지. 그 점에 x좌표를 편상 x는 a라고 하게 되면 이제 fa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죠, 맞지? 양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잖아, 맞지? 극대가 된다는 미분 가능할 때 그냥 우리 아는 그대로야, 맞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극소가 될 거고, 뭐 이거는 사실 이제 너무 잘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F2'을 이용한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 극소의 판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F'A가 0이고 F2'A가 양수면 이면 이계도함수가 존재할 때입니다. x는 a에서 극소입니다. 쌤도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생각해봐. 우리 극대극소의 판정을 뭘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 얘기는 뭘 하겠다는 얘기야? 극대극소의 판정을 뭘로 하겠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건데 이걸 x축이라고 하자. 여기는 a라고 하자. 내가 여기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f'a가 0이라는 말은 f'이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a, 0을 지난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이 말은 뭐지? f2'은 f' 입장에서는 뭐야? 도함수지. 그러면 f2'이 양수라는 말은 f'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f2'은 f' 입장에서는 도함수야, 맞지? 근데 f2'이 양수래. 그러면 f'은 뭐 한다고? 증가한다. 그러니까 써주자. 이 말은 f'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여기 f' 이 점을 지난대. 증가한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돼? 맞불. 그럼 뭐가 돼? 감증. 그래서 극소. 괜찮지? 이게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이용한 도함수의 극대극소의 판정이야. 엄청 어렵진 않잖아, 맞지?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f'가 0이고 f'가 음수면 그럼 이제 x는 a에서 극대가 되겠지. 같은 이유로 여기 a가 있으면 f'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이 점을 지날 건데 f' 음수라는 말은 f'이 감소한다는 이 부분 이제 뿔을 막 이렇게 부호 바뀔 테니까 극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지? 이거 너무 쉽다, 맞지? 너무 쉽다. 아니야. 정보량이 추가되는 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사실 도함수고,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증감을 판단하면 사실 나머지는 디테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함수 잘 가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일단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이제 fx가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이제 증감을 조사해. 사실 이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x가 무한히 커지면서 지금 0으로 갈고 x가 마이너스 이게 우함수도 그냥 바로 보이잖아. y축 대칭일 거. 그리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질 게 보여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일단 미분을 합시다. 그리고 f' 마이너스 분모 제곱 분의 제분 뭐 미분 이렇게 쓰는 거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쌤이 지금 미분을 왜 했지? 문제에서 뭐 시켰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을 시켰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뭘로 판정할 건데? 뭘로 판정할 건데? 도함수의 부호로 판정하겠다는 얘기야. 맞지? 민수야, 도함수의 부호로 판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이 도함수를 구한 목적은 부호에 관심이 있어서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친구는 부호에 영향을 주니 주지 않니? 주지 않는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부터는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할 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그냥 배제하고 판단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도함수 부호 판단 보통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너희 숙소에서 도함수 부호 판단 어떻게 해? 말 돌리지. 아니야? 아까 졸린 것 같았어. 됐어. 민수는 졸리고. 자, 도함수 부호 판단 숙소에서 어떻게 하니? 판정을 안 하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새는 그냥 적당히 그리고 넘어가니까 맞지.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스킵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도 좀 있긴 하네. 어쨌든 이제 도함수 부호 판정은 보통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합니다. 아니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면 뿔마뿔 그려가지고 방금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아. 이렇게 증감증 이렇게 이거 다 거치긴 거쳤잖아. 맞지? 맞지? 근데 사실 부호 판정 원래 두 가지야. 증가표를 그리거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의 목적은 뭐지? 그래프를 이쁘게 잘 그리고 싶다가 아니라 부호 판정을 위한 게 목표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는 뭐만 하겠다고? 부호만 판정하겠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요 부분만 그리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되면 0이고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그러면 뿔마가 되어서 부호 증가 감소의 판단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x 연구 잡을 때 증가, 연구 풀 때 감소. 괜찮니? 그리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그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극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괜찮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봅시다. 자, x가 0과 다살입니다. 이건 정의역 세팅인 거지. fx가 x 더하기 루트 16 마이너스 x. 이번 합시다. 이건 하나 공식화 해봅시다. 우리가 루트 x는 미분하게 되면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이걸 외우는 거야. 다 이제 무조건 그 고3들은 다 외웁니다. 알았지?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김에 이것도 외우고 싶다. 자, 얘를 합성함수 미분으로 본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지? fx를 x 취급하고 미분하고 f'x를 곱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2 루트 fx분의 1에다가 f'x를 곱하는 거야. 여기가 f'x. 이거는 우리 공식처럼 씁니다. 루트 fx는 많이 나와서 공식처럼 다룹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 루트 fx 미분하래. 2 루트 fx 쓰고 그 다음에 문자에 그냥 f'x 쓰면 돼. 괜찮아? 진짜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할게. 어떻게 한다고? 2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 쓰고 분해 이제 16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한 이제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친구의 부호에 관심이 있으니까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분해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부호를 판단할 건데 여기도 누구는 이 분모가 양수인 건 당연하다. 맞지? 그래서 뭐만 찾으면 돼? 분자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겠네? 근데 곤란하다. 맞지? 어떤 부분에서 쌤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이따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학에서 만병통치약은 없다.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됐어. 맞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좋은 방법이 걔랑 비슷한 다른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다시 이건 됐고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기계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자, 다시 우리 함수의 증가함수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증가표, 도함수의 그래프야. 괜찮아? 근데 증가표 써본 사람? 써보긴 했겠지. 거의 쓰지 않나. 맞지?
쌤도 증가표 1년에 몇 번 그릴까 말까. 그렇지? 아 근데 쌤 예전에 그 멘토 쌤 뽑을 때 국민대 다니는 멘토 쌤 있었거든. 근데 거기가 수학은 96점이었어. 이과에서. 엄청 잘하는 거야. 상위 0점 몇 프로야 그 정도면. 근데 어쨌든 그 쌤이 증가표를 풀더라고. 깡 증가표. 이 정도 실력까지 올라갔는데도 깡 증가표를 푸는 쌤이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 보통은 그러진 않거든. 약간 스킬을 좀 안 쓰고 그냥 좀 성실하게 푸는 타입이었어. 어쨌든 그런 거다 치고. 그래 증가표가 나쁘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말은. 근데 이제 증가표가 시간이 많이 걸린 건 팩트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로 하게 될 거라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하게 될 거라고.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처음 여기서 한 얘기는 뭐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만 그려도 괜찮다고? 부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만 그려도 괜찮다고 한 게 지금 저기서 한 얘기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분모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그 분모 날렸어. 근데 분자를 봤더니 분자가 또 어때? 또 못생겼어. 분자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또 미분하는 건 뭔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잖아, 맞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배꼽이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오케이? 저걸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방향은 이해했지, 진영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차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앞에 함수랑 뒤에 함수를 따로 그려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해. 오케이? 어쨌든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호에 관심이 있으니까 앞에 놈이 위에 있으면 양수일 거고 뒤에 놈이 위에 있으면 음수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부호에서. 괜찮아? 그러면 요 친구 그래프, 요 분자 그래프만 그리고 싶어? 분자 그래프만 그리고 싶어? 혹시 분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 분자에서 요 앞에 거, 분자에서 요 뒤에 거를 그릴 거야. 근데 뒤에 거는 뭐 못 그릴 사람 없잖아, 맞지? 분자에서 앞에 거를 어떻게 그리지? 알아야 됩니다. 배웠습니다. 물론 쌤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웠습니다. 그것도 고1 때 배웠어요. 나도 수업 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짝꿍이라고 했었어. 자, 우리 다모이스 까마귀 한 3마리씩은 키워놨습니다. 여기 반원의 검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함수를 y제곱은 16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고 y는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위쪽 짝꿍이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아래쪽 짝꿍이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우리는 점유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 그 다음에 이제 y는 x를 그리는 거지. 괜찮?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부호 판단이야. 루트, 즉 반원이 위에 있을 때 플러스, 그 다음에 반원이 아래에 있을 때 마이너스. 그러면 증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쌤도 수업 중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준비해서 그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필요하군요. 아까 시작할 때마다 진짜 상큼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쉬워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쁘다, 맞지? 자,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교점 찾을 때는 어차피 연립할 수밖에 없어. 16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 되고 2x제곱은 16이 되니까 x는 뿔마 2루트 1가 되겠다, 맞지? 따라서 여기가 2루트 2가 되어서 2루트 2를 연계로 증에서 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괜찮니? 이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쁜 건 아니고 봅시다. 쉬는 시간은 민국이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일찍, 민국님이라고 하니까 민국님이 일찍 가셔야 되고 해서 2시 반에 좀 그때까지 하고 쉬고 그다음 이어서 함께 알았지? 아직 조금 더 남았어. 버텨. 갈게. 근데 사실 쌤은 지금 조금 재밌어. 간만에 미적분해서 맨날 1학년이랑 집합 명제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쌤 마음을 이해했더니 안 되지.
좀 있으면 될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다시 머리를 쓰잖아. 좀 해봅시다. 해봐.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fx가 주어지기를 x제곱. 근데 1학년부터 사실 어려운 거 많이 어려워. 다들 알겠지만 2의 마이너스 x. 자, 이 친구가 이 구간에서 감소한대. 그건 뭐지? 정확히 썼나? 이 구간에서 감소한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를 필충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 f' 0 이상과 f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 필충. 같은 말이야. 필충이라는 말이 수학적으로 이퀴블런트예요. 이퀴블런트. 이게 무슨 뜻이지? 괜찮아. 무슨 뜻이지? 아, 이런 건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맞지? 굳이 단어의 의미 따위야. 읽으면 영어로 느끼는 거. 쌤은 그렇게 안 돼서 동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 필터링 해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맞지? 동등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졌다. F'이 0 이상이라는 말과 증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F'이 0 이상이라고 나오면 증거를 바꿔 써도 괜찮고,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F'이 0 이상으로 바꿔 써도 괜찮아. 근데 상수인 구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근데 어떤 함수 빼고 상수 함수 빼고는 이름 있는 함수 중에 있다 없다? 없다. 걔를 찌르고픈 함수 중에도 없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항 곱하기 지수잖아. 저런 레벨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로 풀어도 괜찮다고? 감소한대. F'이 0 이하로 풀어도 괜찮다. 괜찮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의 마이너스 x를 묶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x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더하기 1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하래. 이 친구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날려도 괜찮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받게 됩니다. 넘기게 되면 x제곱 헷갈린다. 마이너스 5점 플러스 a 마이너스 2인가?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5 되나? 이 친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가 되겠지. 그러면 잘 넘기고 맞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이가 풀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의해서 충족되게 될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넘어갈게. 자, 두 번째 문제는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ax-1x 우리가 ax-1x. 자, 이 친구가 3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하도록 하래. 3부터 무한대에서 f'이 0 이상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f'x를 구하게 되면 a-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고민되는군요. 그냥 이 상태로 풀어도 괜찮고, 우리가 x가 양수일 때 어차피 이 ax-1x는 정력이 양의 실수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x분의 ax-1 고쳐서 이게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ax-1 부호만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a-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차이꼴로 해석해서 그려도 괜찮아. 뭐든 다 괜찮습니다. 뭐가 제일 쉬울까? 네, 어쨌든 1차 함수가 편하긴 하니까 1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ax-1이라는 함수가 여기 0이 있고 여기 3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y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1을 테니까 여기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3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3부터 무한대에서는 여기 0 이상이 그려지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직선이 어디 그려져야 되겠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3 오른쪽에서는 0 이상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3,0을 지날 때가 경계가 될 겁니다. 괜찮니?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리고 a값이 기울기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3, 여기가 1이 되어서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주어진 함수가 3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 민국이 자리하고 있니? 휴지는 집중하고 있니? 자?
자, 넘어갑시다. 자, 극대 극소 9번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정리되기를 2x제곱 sin x 더하기 코사인 x 그리고 0x 2팔 극값을 구하래. 이제 뭐 극대 극소 존재하면 다 구하라는 얘기지. 해봅시다. 미분하는 거지 뭐 이거는 2x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x 다시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곱을 미분하고 있는 상태거든.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그대로 써야지. 그다음에 이제는 앞에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겁니다. 이제 공통을 묶어내게 되면 사인 x 주어져서 2 코사인 x가 남게 되거든요. 2 코사인 x가 남을 겁니다. 자, 윤수야. 자, 우리 도함수 왜 구했어? 극대극소 하려고 구한 거지 않았지? 극대극소 뭘로 판단해?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찾는 거지 않았지? 아까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 친구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만 그려도 괜찮아? 코사인 x만 그려도 괜찮아. 코사인 x를 이렇게 우리 여기가 2분의 파이,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뿔막 뿌리려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디테일은 모릅니다. 사실 도함수도 일부만 그린 거잖아, 맞지? 전체 도함수를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수투의 수처럼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세게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증감 정도만 러프하게 추론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 이해했어? 도함수를 가지고 수투에서는 원래 함수를 세게 추론할 수 있다.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좀 더 있어. 이제 아마 너희 수업하면 다시 배울 거다. 그 이야기는 지금은 좀 과해서 이제 담당 쌤이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할게. 어쨌든 여기서 뭐 극대, 여기서 극소. 그러니까 f2분의 파이가 극대 값이 될 거고요. 극소는 f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대입하면 바로 계산이 되겠지. 얘 0, 얘 1. 그래서 이 2분의 파이 제곱이 될 거고요. 2분의 3파이 대입하면 얘 0, 얘 마이너스 1.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에 2분의 3파이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아? 질문 있어? 자, 쉽다. 쉽게. 자, 필수제 10번은 이거 너무 힘들어? 왜? 쓰면 안 힘든데. 자, 어쨌든 30분까지만 맞죠. 민국이가 30번에 간다는데 어쩌겠어. 좀 쉬워. 자, x는 1에서 극소값 6을 가진다는 말은 f1이 0, f'1이 0 이거지. 오케이. 자, 10번은 사실 쌤이 안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f1이 6, f'1이 0. 그렇지. 그럼 지금 미정계수 몇 개니? a, b 2개. 맞지? 등식 2개 찾았으니까 끝났다. 수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넘어갑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fx가 주어지길 x-a ln x-x분의 1 이렇게 주어졌네. 이 친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대. 일단 얘는 정경은 체크하는 것 같다. x가 양수입니다. 양수. ln 때문에 로그 때문에 정경은 양수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대. 이게 뭔 말이지?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대. 뭔 말이지? 승호야.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대. 뭔 말이지? 어떻게 풀지? 천천히. 맞아요.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대. 뭔 말이지? 민수야. 너 자세가 매우 행복한 자세야. 약간 그 유연성이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 쌤은 저렇게 하는 거야. 엄청 아플 것 같아. 민국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자세 가능해?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저기 다리 덮고 왔어.
거의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점이에요. 어쨌든 해나는 할 수 있나? 자 여튼 빨리 그래가지고 야 승호 생각 정리했어? 아니 3차 함수가 극대역수로 모두가 있는데 뭔 말이야? 그래프고요. 도함수로 어떻게 판단하지? 딱딱 나와야 돼, 알았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수식을 가져야 되지. 그래야 뿔맛뿔이 생기고 극대역수가 생기겠지. 괜찮아? 어려워? 그냥 생각을 잘 못한 거지 지금. 문제 풀고 있었으면 흐름상 잘 기억을 했을 겁니다. 이게 섞여서 나오면 좀 이제 더 스무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어쨌든 해봅시다. 마찬가지 극대역수를 모두 가진다는 말은 F'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실근을 가져. 여기가 괜찮니? 근데 F'이 연속 함수인데 2개의 실근을 가지면, 그러니까 뭐랄까 부호 변화가 2번 있으면 반드시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다. 일단 미분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이제 부호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맞지? 자 그러면 누구를 판단하는 거지, 누구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 계속 같은 얘기가.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극대역수를 모두 가진데 그럼 뭐 하면 될까? 얘가 는0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된다고 아까 이야기한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맞아, 틀려? 그럼 판별식이 양수라고 풀면 되나?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지 않지? 괜찮니? 끝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근을 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여기 가운데 껴있고. 물론 그런 상황은 안 생깁니다. 왜냐면 y절편이 양수라서 y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지나야 돼. 이렇게 두 음의 실근을 가지거나 두 양의 실근을 가지면 두 개만 될 겁니다. 이렇게 판별식 갑시다. t는 a제곱 빼기 4가 양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2보다 커야 되는데 이 대칭축이 뭐야? 2분의 2잖아, 맞지? 2분의 2가 어디? 이쪽이 돼, 이쪽이 돼. 이걸 원한다고 했잖아, 맞지? 대칭축이 2분의 2인데 걔가 양수해야 되니까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돼. 이건 a가 2보다 크잖아.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fx가 ax 더하기 3 코사인 x, fx가 ax 더하기 3 코사인 x. 이걸 합시다. 그다음 x는 a 마이너스 3 사인 x. 자, 이 친구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 그런 얘기지. 이 친구가 는0을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부호가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우리가 이 a-3 sin 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 원래 3 sin x, 마이너스 3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y는 a 직선이 되는 거겠지. 요 값은 a-3이 될 거고 요 값은 a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거나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호가 바뀌지 않게 되겠죠. 어차피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 따라서 a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게 될 겁니다. 즉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이렇게도 괜찮고 또는 그냥 이거는 0의 실근이니까 어차피 sin x는 3분의 a가 실근을 가지지 않거나 실근을 가지더라도 중근, 부호가 바뀌지 않게 하는 것만 가져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sin x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3분의 a 직선이 이렇게 보다
위로 그려지거나 3분의 A 직선이 이렇게 보다 아래로 그려지면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겠지. 따라서 3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3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도 있습니다. 두 풀이 다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풀을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이제 다룰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좋긴 하거든. 오, 약간 일이 딱 이때부터까지 끝났군요. 괜찮? 쉬어도 괜찮겠니? 꼭 쉬어야 되겠지? 쉬었다가 오늘 고생했다.